네, 지금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는 갤러리 아트워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총 11개의 갤러리가 이 갤러리 아트워크에 참여를 했는데요. 자, 어떤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저 멀리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보이고 그 앞에 계단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밖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갤러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뮤지엄 마일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과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를 많이 해요. 미술관과 관련됐다고 하면은 어떤 작품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컨템포러리 아트를 전시하는 갤러리도 있지만 올드마스터를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20세기 미술,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보시는 이 탐바란 갤러리의 전시들과도 같이 원주민들의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고 기획하는 그런 좀 특색이 있는 전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변이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거주지가 있는 곳이에요. 첼시에 있는 갤러리들은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굉장히 스케일 있는 전시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어퍼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타운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 같은 분위기, 그런 전시장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이 탐바란 갤러리의 작품 같은 경우는 원주민 작품을 다루고 있고, 컨템포러리라고 할지라도 그 원주민들이 시도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선보이는 특색이 있는 전시장입니다. 이렇게 갤러리 아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간 중에 이렇게 열린 경우가 있고요. 또 11월에 ADA라고 미국 갤러리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1월에 알모리 빌딩에서, 지금 테파프가 열리는 빌딩이죠. 그 빌딩에서 아트페어가 또 열리는데 그때를 맞추어서 갤러리 아트워크를 하기도 합니다. 뭐 특별할 건 없지만요. 자신의 갤러리에서 준비한 전시를 저녁까지 8시까지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로 6시가 되면은 갤러리들이 문이 닫잖아요. 문이 닫히는데 이날만큼은 한 8시까지 문을 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쪽에 위치한 갤러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갤러리들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갤러리가 쇼윈도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갤러리들보다는 벨을 눌러가지고 삐 하면 문을 안에서 열어줘요. 그럼 집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벨을 눌러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위층에 자리한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크기보다는 정말 좋은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한 갤러리들이 주로 아트 바젤이나 프리즈 아트 페어에 많이 참여를 하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이 동네에 있어야 할 갤러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갤러리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 갤러리들은 주로 빨리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갤러리들은 이상하게 불친절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뉴욕에 갤러리들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갤러리들의 특징, 또 제가 처음 가는 갤러리도 있고 한데, 이런 갤러리들의 특징을 보자면 잘 나가는 갤러리, 한마디로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갤러리, 아트 바젤이나 프리즈 아트페어 정도 나가는 그런 갤러리들은 하나같이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게 뭐 안녕하세요 이 친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설명, 관람객들이 와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고 준비를 잘 한다는 점, 당연히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나 어떤 질문에 응답을 하는 태도도 굉장히 친절하다는 점에 좀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 안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인류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특히나 요즘같이 페어가 열리는 기간이 되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러리들이 뉴욕에 많이 오잖아요. 그 관계자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애티튜드, 이 태도가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데이비드 놀란 갤러리가 소개한 차카이아 부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무 타이어를 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타이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조각을 해놨어요. 형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 냄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무 냄새가, 이 폐타이어 냄새가 굉장히 좀 많이 났어요. 데이비드 놀란 갤러리 같은 경우도 타운하우스를 갤러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삐그덕 하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벨을 띵 누르면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집같이 생긴 구조, 이런 갤러리에서 이런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어떻게 운반을 했는지 놀라운데요.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It's like 2 years in and people are still getting sick. Well, yeah, Yeah, I had it Oh, in March. it's here to stay. Yeah. It's Yeah. like cold flu. Just look who's here. Hello. There's Jane. So good to see you. And this is Johnny Oh, Piper. okay. I know you've got the bug. Robert's No, I had it. It's gone. That's good. He's Okay, very good. gone. He's Okay, gone. good. Okay. I mean, the one painting I've seen of yours in Carnegie. 자, 여기는 4개의 갤러리가 한 번에 모여있는 빌딩입니다. 빌딩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꼬마 빌딩 같은 곳이죠. 메디슨 애비뉴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에도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고, 그 다음에 그레이 갤러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건물에 그냥 작은 규모의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 여기에 있는 갤러리들이 다 장난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위층에 위치한 갤러리는 1900년에서 2000년대까지의 작품을 주로 다루고요. 또 아래층에 위치한 갤러리는 모던 아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시는 에얼드 뉴욕이라는 전시예요. 컨셉이 굉장히 확실하고 에얼드 뉴욕, 그리고 아래층에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획 전시입니다. 그냥 소장품, 옛날 작품 가져와서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전시의 컨셉이 확실한 기획전입니다. 피카비아가 100년 전에 이렇게 썼대요.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리석은 시대는 없다고.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이 100년 전의 시절을 돌아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생각나게 하네요.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즐기고 있는데, 그 100년 전의 인물이 또 베레포크를 그리워하면서 또 100년 전을 돌아가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작품이죠. 자, 듀샹은 이런 걸 참 잘 만들었어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박스에다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전위적인 인물인 건 확실하죠. 자, 계단을 내려오는 아부처럼 페인팅에서도 듀샹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우리에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은 변기겠죠. 듀샹의 샘 이후로 아직까지 이런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술의 역사에서.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나 레디메이드 이런 작품들을 주로 다루는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듀샹만큼 지대한 영향을 현대 미술에 끼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바지는 그냥 바지가 아닙니다. 네, 마르셀 듀샹과 니키 드 생팔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한 바지예요. 자, 니키 드 생팔 하면은 그 뚱뚱하고 컬러풀한 조각이 생각나실 텐데, 자, 이 작품도 니키 드 생팔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정말 미술사의 한 획을 끈 이런 작가들의 초기작,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아르망의 또 작품이 보이는데요. 자, 쓰레기 모아놓은 이런 작품들. 자, 이런 갈비지 박스들 보시면은 여기도 쓰레기통이 또 있습니다. 아르망의 작품이고요. 자, 저 보라색 작품도 니키 드 생팔의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은 자크 빌레글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장 팅구엘리의 조각품, 기계적인 조각 작품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자, 이분은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입니다. 자, 여기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이 좀 흔치 않고 외부에 노출된 작품들이 아니라 개인 소장가들이 소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전시를 위해서 내어놓은 작품들이 많아요. 이 작품 또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24만 불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거의 3억 원 정도를 내야 살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쓰레기통이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작품은 짐 다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밥 탐슨의 1961년작이고요. 지금부터는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리히텐슈타인 작품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드 존슨 장디 뷔페의 작품도 지나갑니다. 1945년작이고요. 지금 이쪽 한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다 어마무시한 작품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앤디 워홀이나 쿠사마 야요이, 저 파란색 작품 있죠? 저 작품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인데 좀 흔치 않은 작품이죠. 사이 톰블리도 있고 데이비드 호크니도 있고 뭐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좀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메리 헬리맨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지나갔던 쿠사마 야요이의 흔치 않은 작품 중에 하나죠. 이 작품이 1953년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요즘에 생산되는 작품들도 좋지만 이런 작품들은 흔치가 않고 초기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박서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작된 예쁜 색깔의 그 작품보다도 초기에 연필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그 초기작 70년대 작품들이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잔 로텐버그의 1976년작 말을 그린 스케치죠. 또 이렇게 사이 톰블리의 드로잉 작품이 있습니다. 뭐 이 작품들 외에도 에바 헤세의 작품도 있고 또 리처드 세라의 작품,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알렉스 카츠의 또 작업도 있었고요. 좋은 작품과 함께 친절하고 디테일한 설명도 돋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상자 속에 저 노트는 그레이 갤러리의 방명록입니다. 이 방명록이 뭐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을 해놨을까요? 이 방명록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데이비드 호크니, 짐 다인, 엘스워스 켈리, 조지오 세갈, 이런 분들입니다. 탐 울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가서 게스트북을 만든 거죠. 네, 이렇게 역사가 깊고 그동안 좋은 전시들 정말 많이 선보였습니다. 뉴욕에서도 좋은 전시를 선보였지만 시카고에도 그레이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NYU 뮤지엄에도 이 그레이 갤러리가 또 운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 번에 갤러리를 동시에 돌아보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갤러리마다 개성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소개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비교가 되냐면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가 비교가 됩니다. 정말 별게 아닌데 잘 나가는 갤러리들은 기본을 너무나 잘 지킨다는 걸 이번에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따로따로 갤러리를 방문하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갤러리 워크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갤러리들이 확 참여를 해버리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잘 나가는 갤러리들은 작품도 좋지만 특별히 뭐가 특출나게 다른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갤러리인데요. 마지막 갤러리는 마이클 워너라는 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도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고 삑 하면은 문 열어주면 올라가는 그런 타운하우스에 있는 갤러리예요. 다소 19금 장면들이 있으니까 어린이는 시청을 금지해 주세요. 요즘 블랙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흑인 작가님들 그리고 여성 작가님들을 밀어주려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문화들을 다루는 전시를 많이 합니다. 마이클 워너 갤러리는 독일에서 시작해서 뉴욕에 갤러리를 열었고 현재 런던에도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 이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작가는 플로리안 크레월이라는 작가고요. 독일 출생이고 지금 브롱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작가죠. 1986년 독일 출생으로 뒤셀도르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물감이 덜 말라가지고
그 오일 페인팅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굉장히 프레시하구나. 덜 마른 작품을 가져왔구나. 또는 전시 전에 여기서 그림을 좀 그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묻을까봐 좀 조심조심 하면서 작품을 봤어요. 자, 이렇게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갤러리들을 한번 투어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가고시안 빌딩에 있는 갤러리들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곳에도 한 빌딩 안에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볼 것도 많고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첼시 디스트릭 같은 경우는 공장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멋진 웅장한 느낌의 작품들이 많다면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집을 개조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또 아직까지 소호라든지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남아있는 갤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또 그 지역 특성상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뉴욕은 이렇게 정말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아트페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트페어 영상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시청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